본 방송사는 2022년 9월 20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깨지고 갈라지고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줄줄 샌다라는 표제하에 이 사건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외부 바닥에서 누수가 일어나 방사능 오염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매일매일 7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2022년 9월 21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저장수조 부식 흔적 발견, 구조 건전성 위협 받나라는 표제하에 월성원전 2호기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서 부식된 녹이 흘러나온 검붉은 흔적이 발견되는 등 구조 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성원전 1호기에서만 연간 40에서 50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누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정된 배출 시설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월성원전 1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서 발생한 누수는 2021년 12월경 확인돼 12월 말에 보수를 완료하였고 코어링 검사 결과 내부 철근 부식도 확인되지 않았다. 월성원전 3중수소 민간조사단의 수중 촬영 결과 월성원전 2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의 검붉은 흔적은 수조에 쌓인 먼지 등이 응집된 유기물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현재 구조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다. 월성원전 3중수소 민간조사단과의 월성원전 인근 집안조사, 관측정을 통한 지하수 유동 및 농도 분석, 지하수 유동 모델링 등을 통한 외부 유출 여부 평가 결과 원전 외부로의 유의미한 방사능 오염수 누설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의 어촌마을 300곳을 선정해 환경을 개선하고 재난대비 시설을 확충하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있는데요. 경주시는 공모를 통해 전체 10개 어항 중 8곳에서 어촌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간포 모류리 척사마을입니다. 송대말 등대와 오류 캠핑장 등이 있어 관광 휴양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고 항내 수심이 낮아 각종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곳에 경주시가 국비 등 68억 원을 들여 어촌 뉴딜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방파제 외곽에 파도를 막는 테트라포트 150개를 보강하고 무량장을 확대했습니다. 마을 해안길에 옹벽을 쌓았고 수심이 낮은 어항도 준설했습니다. 매년 보면 TTP가 약해서 파도가 치면 월파가 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안길 그 자체가 옹벽이 낮아서 월파가 되면 가옥까지 침수가 되는 그런 피해가 많았습니다. 안전시설 확충과 함께 해안가를 정비하고 어빈 대기실도 새로 지었습니다. 각종 피해를 겪었던 마을 주민들은 어촌 뉴딜 사업을 크게 반겼습니다. 뉴딜 300 사업 요 공사 시작하고부터 이 벽을 높이 놓으니까 이제 어디 가는 파도에는 이제 뭐 파도도 안 올라오고 그전에는 이불 보따리를 사가지고 옮겼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경주에서 어촌 뉴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전체 10개 어항 중 8곳에 이릅니다. 나머지 2개 어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10개 전 항구가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생활을 하고 또 안전하게 조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뉴딜 사업을 통한 시설 확충과 함께 소득 창출 방안 등 어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내일 의료계 총궐기 대회와 집단 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포항 지역 병의원급 의료기관 300곳 중 17곳이 내일 하루 휴진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시는 신고 없이 휴진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개원이 전담관을 꾸려 의료기관의 실제 휴진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3명 기독병원과 성모병원 등 포항 지역 대형 병원은 내일 모두 정상 진료할 예정이며 남북구 보건소와 군병원 응급실도 정상 운영됩니다.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울진 지역 농민들이 140헥타르 규모의 공동 영농 생산단지를 조성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쌀 재배 농가들이 공동 경작을 통해 조사료와 콩,
밀 등 이모작을 하면서 농가 수익도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들녘특구로 지정된 울진군 평해읍 월성들입니다. 지난해 가을 파종했던 밀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일대 140헥타르가 지난해 들녘특구로 지정됐는데 고령화로 농사짓기가 힘든 180여 농가가 참여해 영농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이 모작을 통해 밀과 콩, 가루쌀 등 천여 톤의 농작물을 수확할 예정인데 기존 쌀 재배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제 기계를 모을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단지화를 해서 일을 하고, 그다음 어르신들은 농을 이제 저희한테 맡기면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평소보다 더 편해졌고, 또 대규모 계획 영농을 통해 농작물 유통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양파나 감자, 마늘 등 소득이 높은 다양한 작물로 품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20억 원의 경북도 예산을 확보해 들녘특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열풍 건조 시설과 선별 포장 시설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의 구조 개선과 더불어서 첨단화와 기계화를 통해서 소득이 되는 농업 환경을 조성을 하고 농업의 대전환을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들녘특구 사업이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해법이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영일대와 월포 등 포항시가 관리하는 7개 해수욕장이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44일간 개장합니다. 올해는 남구 장기면 신창해수욕장이 지정해수욕장에 새로 지정되면서 포항 지역 지정해수욕장은 모두 7개로 늘었습니다. 포항시는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상어 출몰에 대비해 각 해수욕장에 상어 퇴치망을 설치하는 한편 야간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해 물놀이 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영천의 한 대규모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아닌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건 경북의 경우 지난 1월 영덕에 이어 2번째인데요. 심상찮은 돼지열병 확산 조짐에 경북 지역 양돈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돼지 2만 4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영천의 한 대규모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지난 토요일입니다. 돼지가 한두 마리씩 죽어나가자 정밀 조사를 했는데 13마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겁니다. 올 들어 야생이 아닌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경북에선 지난 1월 영덕에 이은 2번째고 전국적으로는 4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의 돼지 2만 4천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역학관계에 있는 농가 123곳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발생 농장의 반경 10km 안에 있는 농가 5곳을 대상으로 한 정밀 검사에선 다행히 모두 음성이 나와 추가 감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경북에서 5달째 잠잠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확산될 조짐에 양돈 농가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모두 141만 마리, 전국 지자체 가운데 3번째로 많고 경북 북부 지역에만 50만 마리 이상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양돈을 유지를 못하는 그런 정도의 상당히 큰 질병이 오기 때문에 접촉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금지를 하고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경북은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이 우려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2년 전 101마리에서 지난해엔 370마리로 3배 이상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6월까지 벌써 494마리의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됐습니다. 이번 영천의 발생 농가 역시 야생 멧돼지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만큼 예방과 차단이 최선책입니다. 스스로 농장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외부인이나 사료 차량, 분뇨 차량에게 철저하게 그 소독 증명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경상북도는 고열과 폐사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지난 15일 스틸리아드에서 열린 대전과의 경기에서 지역장애인과 보호자 320명을 초청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난타 공연팀이 스틸리아드에서 멋진 공연을 펼쳤고 스틸러스 선수들은 장애인 관람석을 직접 찾아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포항구단과 포스코그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즐기는 상생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임시주차장 6곳을 조성하는 등 정비 사업에 나섰습니다. 폐철도 부지 임시주차장은 황성동 황성성당 옆과 현대 5차 아파트 앞 등 6곳에 조성됐고 차량 560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동해 남부선과 중앙선의 운행 중단으로 경주에는 폐선 80.3km와 폐역 17곳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규 의원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에 국회의원 58명이 서명한 경주유치 지지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성명서에는 대구 경북 국회의원 27명 전원과 부산, 울산, 경남 국회의원 31명이 서명했습니다. 김석규 의원은 성명서 전달과 함께 수도권이 아닌 경주에서 에이펙이 개최되면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